부산에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고층 건물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볼거리로 가득한데요. 수많은 건물과 구조물들, 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조화가 필요했을까요?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약속이 건설 시공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완성 이후에는 분양과 추가 공사 금액 등으로 인한 약속들도 더해지는데요. 오늘은 부산 지역 주민들의 각종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는 부산건설 분쟁 전문 이강민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민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변호사가 가족의 친구처럼 친근한 존재로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쉽게 찾아가 물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가족의 친구처럼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를 찾는 많은 어린이들이 스스럼없이 대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사무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무실보다도 건설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할 수 있지요. 예. 법률사무소 특징으로 건축 건설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들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 외에 건설 소송 분야에 주력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조금 우스운데요. 제가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 소송에 뛰어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 친구나 지인들 중에 건설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이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건을 맡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당사자분이 또 다른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무실이 건설 소송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 소송은 다른 일반 소송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종류가 있나요? 예, 우선 건설 소송은 다른 일반 소송에 비해 가지고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한 데다가 분쟁이 서로 보니까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특별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무척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소송에서 변호사는 물론 법관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건설 소송의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계약보증금 청구, 지체상금 청구, 하도대금 청구, 유증 확인 청구, 하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빈번한 형태가 공사대금 청구와 하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관계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소송 형태 중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하셨는데 일반적인 건설 소송에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아파트 하자관계 소송을 해가지고 일반 건설 소송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단지 공동주택의 특성상 많은 가구 입증이 반영되어야 하다 보니까 입주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는 등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송 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검토할 항목이랄까 쟁점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점이 일반 건설 소송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소송을 겪으시며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중에는 법률적 무지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가장 안타까우신지, 건설 소송 분야의 산재한 애로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증거가 없는 경우지요. 이 소규모 공사란 계약서 자체가 없이 구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추공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이나 건설관계 법령을 보면요, 단기시효를 규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고 하자 경우는 이보다 더 단기로 규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제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소송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넘겨가지고 사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소송 과정의 애로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건설 소송을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관 모두 건설 용어나 건설 공법 그리고 건설 관행 등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서면이나 정의신문상을 작성한 경우도 있고, 법관 역시 실무 관행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일반 건설 관행으로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건설소송을 수행해 오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단 건설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민형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이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의뢰인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건설 전문서를 인용한다든지 사례나 동영상,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법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법원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건설소송을 수행해 오시면서 쌓인 노하우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건설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설 분야가 하도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담이나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반드시 현장에 직접 나가봅니다. 이렇게 현장에 몇 차례 나가보면 제가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 소송은 특히 소송 과정 내내 당사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는 분쟁이 내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즉 건설공사에 원래 시공기간도 긴데다가 공정이 복잡하고 또 다수의 시공자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건설공사에 있어가지고 분쟁 발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불가피한 분쟁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 이익에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를 해야 하고 추가 공사 이익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주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진의 비디오 촬영 등 객관적인 정보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지요. 예.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건설 분쟁 분야는 특수한 경우지만 크게 보면 민사소송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일반적인 민형사 소송도 처리해 오셨는데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 관련한 소송 절차 처리 전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문서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법률 행위를 문서해두기만 해도 고소고발 사건이나 일반 민형사 소송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시간이 너무 늦다 보면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서게 되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복잡하게만 여겨졌던 건설 분쟁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률 상담을 하거나 법정의 상사의 본인 소송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법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호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법의 생활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번에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단순한 사무실 홍보 차원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법에 관한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상담 공간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모든 상담 무료이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건설소송 분야를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건설소송 분야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용혜원님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강민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새롭게 변할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라는 시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건설 분쟁 분야에 있어 부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법률 조언자가 되어줄 이강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